사암도인 침구 요교를 교과서 삼아서 사암침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사암침 아카데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토피 함께 토론하는데요. 제6장 조증문은 조증이라는 한계증만 수록되어 있다. 지난 시간에 토론했잖아요. 견증 다시 보실까요? 전신의 피부가 건고하여 백소를 일으키고 심하면 타결되며 번갈, 비결을 호소하는 증. 요법, 태백태운을 보하고 소부오제를 사하라 폐정격. 지난 시간에 토론했듯이 피부 장벽이 이와 같이 가뭄에 논바닥 쫙쫙 갈라진 것처럼 드라이하고 타결되어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 항원이 침투하기가 쉽겠죠. 왜 피부가 갈라졌습니까? 피부가 갈라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피부 보습작용을 하는 세라마이드 등등의 피부 보습제, 천연 보습제가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건조해지면 갈라진 틈을 타고 항원이 침투해요. 그래서 생기는 대표적인 게 아토피성 피부염. 사암도인은 폐정격 쓰면 피부 보습은 물론이요, 면역작용으로 가뭄의 논바닥처럼 갈라진 피부가 복구된다. 그런데요, 아토피성 피부염은 자가면역증으로도 발생하거든요. 자가면역증, 아토피 천식 비염과 관련돼서 생각해보고 또 그 외에 여러 자가면역증 심화 과정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시간은 아토피와 관련된 자가면역증.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천면역세포, 또 하나는 후천면역세포. 응애요 하고 아기가 태어나기 전 태내에 있을 땐 엄마의 보호 아래 있죠. 그러나 응애요 하고 태어났으면 그러면 이제 수많은 항원들이 그 아기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적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싸울 줄을 몰라요. 이때 타고난 면역, 즉 선천 면역세포들이 일단 맞서 싸웁니다. 그런 다음 그 항원의 정보를 비유컨대 USB에 담아서 도미 T세포에게 전달해 주죠. 이때 그 정보를 받은 도미 T세포를 가리켜 나이브 T셀이라고 합니다. 나이브, 순진하다. 한 번도 적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정보를 통해서 학습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역시 나이브 B세포들에게 전달하면서 훈련을 시켜요. 훈련. 그것을 가리켜 후천면역이라 한다. 아토피와 관련해서는 선천면역세포 중에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비만세포. 마스트셀이라고 하는데요, 지방세포, 팻티슈와 혼돈하시면 안 돼요. 한자로도 비만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비만세포에서 비만은 살찌게 하는 세포라는 뜻이 아니고 세포 자체가 살쪘어요. 통통해요. 그래서 아마 비만세포라고 했을지 몰라요. 영문 표기로는 마스트셀, 돛대세포라고 하는데 달리 말씀드리면 감시세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시를 하려면 군부대에서 적군을 감시하기 위해선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 비만세포에는 둘레에 이렇게 Y자 모양의 안테나들이 솟아 있어요. 이름하여 이뮤노글로불린 E, 줄여서 IgE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면역글로불린 E라고 하는데 이 안테나 자체가 항체예요. 항체는 항원을 캐치해서 사멸시키는 거죠. 이 그림 잘 봐주세요. 확대한 겁니다. 이뮤노글로불린 E라고 하는 항체에 예를 들어서 아토피를 일으키는 주범 중에 하나인 집진드기. 집진드기가 갈라진 피부를 통해서 그 사이를 통해서 피부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렇게 캐치를 해요. 캐치를 하면서 이제 일련의 면역작용이 나타나는데, 즉 항원이 침투했을 때 비만세포는 김밥 옆구리 터졌네 식으로 자기 몸 옆구리를 터뜨려요. 그걸 가리켜 탈과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방출이 됩니다. 이것은 면역작용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히스타민이 방출되면서 일련의 면역 시스템이 발동하게 되는데, 후천 면역 시스템까지. 그런데요, 이때 가려워요. 그래서 긁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 면역 시스템 역시 그러합니다.
이 마스트셀이 히스타민을 방출해서 면역작용을 일으키는데 이때 칼이 없다. 그럴 때 더 긁으면 현미경 쪽 관찰로 볼 때 이제는 찢어집니다. 그리고 손톱 속에 세균들이 또 침투하면서 2차, 3차 감염이 나타나요. 아토피 치료에 있어서 주증과 객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토피 피부염의 주증이 뭡니까? 그렇죠. 조증. 요결에 말한 건조하고 찢어지고 갈라진 피부. 그게 주증이에요. 그러니까 피부를 정상적으로 복구시켜야 돼요. 이게 주증이고, 면역 시스템이 발동되면서 생긴 히스타민 방출로 인한 가려움증, 이건 주증이 아니에요. 이건 객증이에요. 주증과 객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첫째, 갈라지고 트어지고 건조해진 피부를 정상 피부로 회복시켜 줘야 된다. 그건 폐전격입니다. 물론 비전격을 써야 될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후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폐전격. 그런데 이 마스트셀이 자가 면역증에도 참견을 해요. 그래서 피부가 더 망가지기도 해요. 이 그림 잘 봐주세요. 마스트셀이에요. 마스트셀, 비만세포. 박테리아가 바이러스가 침투했어요. 그리고 기생충, 집진드기가 침투했어요. 역시 비만세포가 맞서 싸우는 그 면역 개시로부터 피부 면역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한 논문을 찾아보니까 피부의 비만세포, 무결성의 수호자인가 아니면 염증의 범죄자인가, 아니 양면성이 있어요. 비만세포가. 수많은 아토피 전문의들이 치료에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스트셀에 의한 면역 시스템, 면역 작용도 필요한데, 아니 이것이 또 다른 역작용을 가져오기도 하네. 보십시다. 마스트셀에는 침입한 병원차나 세포 스트레스 및 조직 손상을 감지하는 수많은 수용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즉 안테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부 마스트셀에는 표피 장벽 아래에 전략적으로 위치하며 내피 장벽에 부착되어 오염 신호를 전신 신호로 변환하여 추가 면역 효과 세포를 모집합니다. 이 통신축은 히스타민, 사이토카인, 케모카인, 성장인자 및 프로테아제를 포함한 다양한 매개체에 의해 매개됩니다. 탈과립에 의한 신속한 반응, 혈류의 탈과립화 능력 및 엄청난 양의 미리 형성된 매개체로 인해 비만세포는 병원체에 대한 1차 방어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나 오버슈팅 할 경우 동일한 기능이 병원체 전파 및 질병 악화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됩니다. 더욱이 비만세포는 비만세포증, 두드러기와 같은 전형적인 비만세포 유발 피부질환에서 피부염증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에서 피부염증의 악순환을 시작하고 강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만세포는 면역체계의 지킬앤 하이드를 대표하며 숙주 방어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염증성 질환을 일으키는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 비만세포를 치료 전략의 잠재적 표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항원이 침투했을 때 비만세포가 면역작용으로 대응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아니 지킬앤 하이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즉 피부층에 비만세포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게요 너무 오버슈팅, 너무 과잉 활동을 해요. 즉 비만세포가 일단 숫자가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비만세포 한 놈이 담당할 수도 있어. 그런데 오버슈팅, 과잉 활성화되면 수많은 비만세포들이 몰려들어서 그 작은 놈 하나를 공격을 해요. 그러면 전쟁터인 피부 장벽이 망가져요. 이 오버슈팅, 즉 비만세포의 과잉 활동을 가리켜 그렇습니다. 자가 면역 활동이라 하는 겁니다.
중증도에서 중증의 아토피 습진이 있는 경우 의사는 습진 증상을 늦추기 위해 면역 체계를 조절하거나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면역 억제제라는 약물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치료에 사용되는 전통적인 전신약물과 스테로이드 등 다양한 면역 억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토피 환자가 병의원에 가면 제1 처방이 뭡니까? 그렇죠? 먹는 것이든 바르는 것이든 스테로이드제, 그리고 가려우니까 안티히스타민제. 그런데요, 사암침쟁이들은 절대로 서의 영역에 참견해서는 안 돼요. 내 치료 받으려면 스테로이드 치료 당장 중단해. 이건 만용이에요. 이건 월권행위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아이가 가려워서 긁는데요. 그러면 안티히스타민제도 필요하죠. 그리고 면역 억제제 역할도 하는 스테로이드제, 이걸 바르면 일단 맞서 싸우지 마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몸에서. 그럼 일단 가려움증은 없어져요. 서인은 그게 최선이에요. 그게 최선이기 때문에 사암침쟁이들은 절대로 월권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참견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말만 하면 돼요. 즉 사암침 쓰면 돼요. 일단 피부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항원이 침투하죠. 폐전격. 그런데요, 이 자가면역증엔 무엇을 써야 됩니까? 그렇죠, 대장전격이 있잖아요. 사암도인 침구 요결에 자가면역증의 제1의 선택은 대장전격. 물론 옛날 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자가면역증엔 대장전격이 제1의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피부가 갈라터진 건 그걸 먼저 복구시켜줘야 되니까 폐전격. 병의원 치료, 그건 참견하지 마세요. 내 치료 받으려면 절대로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안 돼. 그건 월권이에요. 만용이에요. 이게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일부 대체의학자 또 일부 한의 전문가 중에는 스테로이드 먹거나 바르면 사람 죽는 걸로 생각하고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깔딱 넘어진다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의 말만 하세요. 폐전격 써서 피부 장벽이 무너진 것 복구가 되면 점차 환자 본인이 스스로 스테로이드 복용량을 줄이게 돼 있어요. 바르는 것도 줄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장 전격을 쓰면 마스트셀이 오버슈팅하는 것, 과잉 활동하는 그 자가면역 메커니즘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어요. 양수겹장, 폐전격으로 갈라진 피부가 복구가 되고 정상적인 피부 면역 상태가 회복이 되고 대장전격으로 오버슈팅을 진정시켜 준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아토피와 동반해서 나타나는 천식, 비염과 함께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들 어떠한 사암침요법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